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19년 9월이네요. 벌써 9월 8일, 한국은 9월 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했고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온 뒤에 오랜만에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생방송이 약간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했는데 녹화 방송도 두려워져. 너무 오랜만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 와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느라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오늘 잠깐이나마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 제가 소식들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좋은 뉴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만 좀 가져오게 됐는데, 제가 토마토님 뉴스도 아직 제대로 다 보지 못했거든요. 워낙 바쁜 일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가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여러저런 짧게라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중요한 뉴스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크게, 저도 아직 뭐 지금 과거에 있었던 뉴스들까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섞일 수가 있어요. 섞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다시 또 연결을 하려면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제가 뭐 뉴스 소식들을 다시 보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약간 없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일쯤 제가 생방송으로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그냥 짧게 재밌게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방송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채널이고요. 저는 리플에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너무 이런 커뮤니티 형성 같은 거에 너무 이제 재밌어 하고 있고, 리플을 말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고 개미 투자자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만드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뭐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가격 얘기하지 말아라.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만 엄청난 내피셜이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대신 저는 이제 리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이 너무 듣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을 취소하셔도 괜찮고요. 그 대신 뭐 관심 있고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잘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채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을요, 은근한 애플의 기대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가져왔고, 이거 보면은 빵형하고 스티브 잡스 얼굴이 약간 겹쳐져 있죠? XRP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플 기술하고 XRP를 합치면 리플 기술 뭐 엑스커런트하고 엑스라피드하고 XRP 자체 유동성을 합치면은 42% 비용 절감한다.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의 규제 관련 새로운 인재들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딱 쓴 다음에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오게 됐고, 그 다음에 9월 6일에 벡트 웨어하우스 오픈했는데, 아주 좋은 이제 뉴스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벡트가 또 곧 9월 23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제 시기다. 지금 9월이 가장 좋은 투자할 시기라고 보기 지는데, 뭐 투자는 뭐 개인의 몫이니까요. 뭐 알아서 판단하에 하시면 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막 떨리고 버벅거리네. 처음 시작하는 방송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보면요, 제가 이때 매수를 했죠. 950대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요쯤 올라왔을 때 한 10,000불 좀 넘어왔을 때 제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500불 때 1,500불 때 제가 500불 투자했잖아요. 500불. 자, 여기서 200불 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다 뺐어요. 그래서 저는 1,500불 때 다 뺀 거예요. 1,500불 때. 지금 1,300불이죠. 저는 이걸 이제 훨씬 수익을 얻고 이제 단타로서 이제 매도를 했죠. 수익은 그래도 꽤 됐습니다. 뭐 많지는 않더라도 좀 됐고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저는
XRP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하니까 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좋았어요. 소식은 많이 못 들었어요. 사실 소식은 많이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짧게 단타라도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XRP가 요만큼 정도 상승을 했죠. 어저께 상승을 했고, 이제 또 요만큼 상승을 했는데 약간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4센트 아래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고 약간의 상승 횡보, 약간의 그 박스권 안에서 상승 횡보를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알테드도 조금씩 펌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도미넌스가 좀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미넌스도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면은, 저는 도미넌스 안 보니까 들었다고 하면 알트 시즌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벡트 이후에, 벡트 이전 이후 요 벡트가 오픈하는 요 사이에 아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리고 9월 달에는 애플사에서 새로운 폰이 또 저거 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그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게 다 출시가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도 저도 좀 한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 벡트 9월 6일에 벡트 보관 서비스 정식 출시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뉴스에 나오던 9월 6일 이제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출시한다고 했는데 벌써 하게 됐습니다. 벡트 그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23일 날 런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를 하셔도 된다. 왜냐 벡트가 규제된 시장에서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벡트로 인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스타벅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력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있으면은 미국 안에서도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스펜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게 됐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하고 진짜로 이게 뭔가 벡트하고의 긴밀한 그런 파트너십 속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벡트 그 스타벅스의 어플을 통해서라도 쉽게 이렇게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그쵸?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쉬운 실생활에 아주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리플사에서 애플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보면요, 아주 옛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 안경을 안 썼는데 이때는 이 스티브 잡스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익을 봤다고 했던 그 애플의 공동 창립자 워니악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동 창립자예요. 둘 다 공동 창립자인데, 이 워니악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얻었고, 돈을 좀 땄고, 뭐라 해야죠? 돈을 좀 이렇게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이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요 애플하고 요 애플의 공동 창립자 워니악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하고 요거를 그대로 잡았더라고요. 우리 빵형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쇼츠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야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이렇게 우리 빵형 옆에 스티브 잡스를 딱 그려놨죠. 뭔가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여러분 애플이 여태껏 암호화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쵸? 암호화폐 이야기, 블록체인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9월 6일날 벡트,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벡트가 비트코인 보안 서비스 정식 출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애플 부사장이 암호화폐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요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요런 그림을 8일이죠, 8일. 한 이틀 후에 이런 그림으로 애플하고 리플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틀게 된 것 같죠. 이제 보면은 인터뷰, 애플페이 부사장이 CNN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CNN 비즈니스 인터뷰예요. 굉장히 그래도 큰 데서 나온 거예요. CNN이면은 여러분 아주 국제적인 거잖아요.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한 건데,
암호화폐는 흥미로운 분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암호화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이거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애플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암호화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애플도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 처음 나왔어요. 야, 이거 보고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거 보고서 야, 진짜 애플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2월 애플은 미국 증권위원회에 책임감 있는 소싱을 위한 애플의 책무 요약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애플이 기업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이면서 유용하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월이에요. 2월 앞서서 2월 애플이라고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애플에서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숨기고 있다가 9월 6일 날 빵 터뜨렸다는 거죠. 이거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플이 그렇게 조용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핸드폰에 지갑을 출시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끝까지 애플에서는 말하지 않고 조심조심 하고 있다가 이제 팩트가 열리면서부터 언론의 입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팩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 생산 공급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분, 그리고 2018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에 이미 2019년에 인터넷저 프로토콜이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적용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2019년에. 근데 2018년에 벌써 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애플하고 이란 그 정황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애플이 어떻게 인터넷저 프로토콜이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호기심을 통해서 제가 리플사하고 애플사하고 뭔가 있다, 이렇게만, 이제 오피셜은 나온 거 없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아직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사에도 지금 핸드폰이 출시가 요번 달 안에 출시가 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어떻게 이게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연관이 될지, 여러분, 이미 애플의 크레딧 카드가 나온 거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애플이 새로운 폰을 출시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부사장이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우리 삼성의 암호화폐 지갑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애플사는 좀 더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한번 애플사에서 제대로 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전 세계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애플사하고 일을 했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리플사하고 뭔가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굉장히 그림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오게 됐고요. 여러분, 이게 인터넷저 프로토콜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 막 다양한, 뭐 새로운 차도 바꿀 수 있고, 집도 할 수 있고,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고, 황금 화폐, 그 다음에 각종 문화시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쵸? 완전히 모든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애플하고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공식적인 뉴스 나온 거 없어요. 하지만 일을 했다라는 그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인터넷저 프로토콜이 성공적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한 그런, 우리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화폐 쓰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용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중간에서 XRP가 브릿지어 커런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브릿지어 커런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아직까지 리플사를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갑자기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어색하네요. 참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도 그러네. 참. 그 인터내셔널 페이먼 그 인터내셔널 페이먼 인프라스트럭처 커스트라고 나오는데 이제 국제 페이먼 그 비용, 국제 페이먼 인프라 비용, 인프라 그 되어져 있는 그 구조, 인터내셔널 잠깐만요. 국제적 페이먼 구조 비용 이렇게 관련이 나오는데 최근 시스템으로 하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용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리플의 기술 제가 볼 때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33% 정도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 이제 또 보면은 XRP 리플사 기술하고 XRP 사용 결국 엑스래피드 같은 그런 기술이죠.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42% 정도 이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할인 더 싸게 비용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줄어지게 된다면은 요 두 부분이 줄어졌더라고요. 요 두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은 재무 구조, 재무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재무 관련해서 많은 그런 재무 절차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거의 할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커런시 화폐 해지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과정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 뭐 재무 과정 같은 거 아니면 뭐 유동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지고 좋아진다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42% 정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얼마나 빠른지 XRP가 3초 만에 가고 그쵸. 그리고 이제 0.0004 수수료가 붙고, 그 다음에 1초 만에 1500개의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렇게. 그래서 다른 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XRP가 더 좋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할까봐 뭐 이렇게 리플 엑스커런트로 사용해도 충분히 저렴이 가능하지만 XRP를 사용하게 되면 유동성 자체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여기서 비용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 관련해서도 재무 작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게 빠르게 단축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제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보면은 이 부분 또 여러분 또 난리인 것 같죠? 뭐 2600만 XRP 달러 대규모 이체가 됐는데 바로 이게 제드 맥컬럽으로 갔다고 해요. 제드 맥컬럽 갔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드 맥컬럽이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XRP가 성공할 것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벡트가 출신이 되고 벡트가 이제 오픈이 되고 할 때 제드 맥컬럽은 뭐 이제 XRP를 매도를 하지만 이제는 이제 보면은 제드 맥컬럽 주소로 1억 XRP가 이체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1억 개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가 뭔가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드 맥컬럽은 이제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했다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시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리플 XRP의 가격을 만약에 뭐 제드 맥컬럽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진짜 더 크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더 크게 먹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XRP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한 거고 이익이 되니까 매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리플의 미래에 발전할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런 조그만한 요런 2,600만 달러 때문에 뭐 리플사가 무너지거나 XRP 가격이 완전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매수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리프사가 분명히 뭐 잘못된 부분은 무슨 돈을 횡포하고 뭐 돈을 완전 뭐 횡포인가요? 횡포하거나 돈을 완전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머니 호주머니 속에 넣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그런 회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요, 또 리플 파키스탄 파이잘 은행과 파트너십 맺었다고 해요. 9월 6일 날 발표가 됐고, 일단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이제 파이잘 은행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 파키스탄 자체가 이제 미국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리퍼스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연결되고, 그 다음에 XRP로서 이제 송금 관련해서, 해외 송금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중국에도 들어가 있죠, 리플사가. 전 세계에 요 송금 시스템 자체를 완전 깔려고 하는 리프사의 큰 그림이 정말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파키스탄도 이렇게 리프사의 은행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쵸,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이 뭐 미국과 뭐 이렇게 반대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리프사하고 파트너십을 안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라들과도 미국과 안 좋은 나라들과도 잘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우리 국제 정책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 나라들이 다 송금 시스템에 관련해서 리프사의 편리한 이 기술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비트뱅크 CEO라고 이제 하는데, 하루유키 미하라 하는 이제 사람인데, 비트뱅크가 무슨 뭐 거래소인가 봐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하고, 여기서 이제 리플사의 인기가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인기가.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을 때 요 히로유키 요 CEO,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CEO가 뭔지. CTO는 알겠는데, 그쵸?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넘어가고요. 아무튼 중요한 요 사람이 왜 일본의, XRP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 히로유키는 말하기를, 리플이 일본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대부분 일본인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일본의 SBI 홀딩을 포함하여 많은 회사 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간주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제 그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XRP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는 XRP를 지원하면 대부분 XRP를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느 거래소나. 자, 많은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가상화폐의 주의에 기울이지 않고 독점적인 XRP를 거래합니다. 뭐 제 이거 말은 뭐 XRP가 거래가 더 독점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면요, 뭐 핀테크 윅 2019년에 10월 21일, 24일 이제 핀테크 윅이 있는데, 여기에 스피커로 우리 빵형이 이제 다시 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11일 날 수요일이죠. 11월에 수요일인데 그 전 달에 이렇게 또 스피커로 쓰게 되는데, 보면 SEC의 의장인 제이 크레이톤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리플, 그다음에 CFTC의 의장인 나오죠. 히트 털벳라고 이제 하는 분이 나오고, 이제 많은 이제 그래도 유명한 주재자들하고의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 SEC, 그다음에 또 뭐 CFTC, 그다음에 디렉터 파이낸셜 크레임 이렇게 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플 빵형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키노트에 바로 우리 빵형과의 대화, 리플사의 빵형과의 대화라고 이제 10월 23일 날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뭐 기대해도 될 만한 이제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워싱턴 DC는 그래도 이제 백악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재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분명 오게 된다.
수혜를 하기 전에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모인다고 하는 거는 정부하고 규제자들하고 요 빵형하고 다른 암호화폐 없잖아요, 그쵸? 요 빵형하고의 의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컨퍼런스다. 결국 컨퍼런스는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속으로 보면요, 다 안 보이게 이 사람들끼리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겉은 우리가 지금 행사하는 건 우리가 겉을 보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다 나름대로의 모임이 있고 나름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좋은 그런 시기에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거다라는 거 보니까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요, 이제 보면은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일을 했던 이제 사람이 리플 이제 Government Relations 팀에 이제 들어갔다고 조인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이제 보게 됐고요. 여기서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은 바로 이렇게 수잔 프레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잔이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이제 수잔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 장관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 재무부에서 일을 했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국제 자문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국제 정책 그 위원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리플사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분이 미셸 본드는 이미 규제자들하고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리플사의 그 중요한 멤버죠. 그때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자, 그분하고 이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다는 거. 결국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결국 미국 정부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또 들어오게 됐는데 론 해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하원 의원 쪽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원 의원 쪽에서 토큰 분류법 담당자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리플사의 Government Relation 그 정부 연결에 관련해서의 매니저로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리플사에서 결국 이렇게 미국 정부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리플사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사하고 규지하고는 굉장히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으로 이제 벡트가 오픈이 되면 본격적으로서 이제 리플의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고 이 리플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메인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앞으로 이제 메인 언론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가 벡트 이후에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벡트가 나오려고 하니까 애플사에서 또 처음으로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그런 거 봤을 때도 점점 때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점점 리플사의 그 브랜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더 상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리플사 안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이미 그리고 정부하고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리플사를 위해서 지금 세상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완전 공식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뭐 짧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래도 뭐 짧게 지금 조사를 했을 때 중요한 뉴스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긴 했는데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 미국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요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방송을 준비했고요. 제가 방송이 약간 지금 어색해요. 그래서 어색해가지고 지금 생방송 할까 말까 하다가 생방송 안 하고 녹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오늘까지 나온 뉴스들은 대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넘어갔고 내일부터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뉴스, 좋은 뉴스를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내일 항상 하던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기다려 주시느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많이 나가실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오늘 진짜 되게 빈약하게 소식을 가져왔지만 나중에는 좀 더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장모님께서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 달 동안 여기 계시는데 지금 여행을 갔다가 지금 오는 순간에 이제 오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방송을 할 건데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데 오늘은 녹화 방송을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게 기다림으로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방송 마칠게요.